자, 반갑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이동우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3일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던 2차 전지가 조금 시장을 흔들었고, 미국 증시도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상승 출발을 했었고, 점심시간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들, 강세 출발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12시 넘어가면서부터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장중에 등락이 심화됐고, 낙폭과됐던 업종들이었던 바이오 제약이나 인터넷 등의 저가 메리트는 동시에 좀 부각이 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조선,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의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거나 회복세를 좀 보였고,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은 에코프로 BM과 금양이 주가 급락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자사주 임원들이 줄줄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불안감들을 조금 싣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이 아직 다 완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미국 증시도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지수가 전월 46에서 46.4로 올랐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하회를 했고요. 여전히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9월 달에는 F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2.5%까지 올랐었는데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캐터필러가 호실적을 보이면서 장중에 8%대 이상 강세를 좀 보였고요. 우버, 화이자 등은 이제 순매출이나 순이익은 괜찮게 나왔지만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트블루는 향후 실적에 대한 부진, 이번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부진한 전망을 때문에 크게 내림세를 좀 보였고, 국내 항공사들도 비슷한 형국이죠. 오히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화물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회복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동력이 없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3일이죠. 애플과 아마존 등의 이제 빅테크 기업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눈치 보고 관망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중중에 흔들리기도 했었고 하지만 오후 쪽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추가 하락세는 좀 막아놓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목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계속 미국도 유럽도 우리도 계속 긴축보다는 이제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회복력에 따라서는 미국이 올라오는 속도랑 중국이나 유럽, 우리나라가 좀 올라오는 속도들은 다르겠지만 여전히 그 디커플링에 대한 유효한 부분만 좀 인정을 해주면 어쨌든 종목별 싸움이고, 국내 증시도 지금 2차 전지 쏠림 때문에 다른 시장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시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여전히 국내 증시 쪽 2차 전지 쏠림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부품, 엔터, 조선, 기계, 철강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업종들이 하나 둘씩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순환매 체크하시고 그 쏠림에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그 쏠림이 좀 덜했던 애들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주요 뉴스도 보겠습니다. 뉴스성 기사들이 어제 조금 많았습니다. 여전히 삼성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네이버 쪽 2차 전지 관련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갤럭시 Z 플립 폴드 5가 사전 판매에서 라이브방 신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나 세경 하이테크 접는 부분들이죠. 힌지나 이제 폴드, 플립 이런 쪽이 다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죠. 파이넴텍, KH 바이텍, 에스코넥, 세경 하이텍, LG 디스플레이, 동훈하나텍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비전 프로용 마이크로 OLED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올랐고, 프로2000, 참 엔지니어링, 베셀, HB 솔루션,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AI와 로봇도 같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 출시가 8월 25일, 24일로 지금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AI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생겼고, 확실히 네이버나 카카오도 저가 메리트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같이 반등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스트 소프트, 바이브 컴퍼니, 모비스, 뭐 솔트룩스, 뭐 폴라리스 오피스, 오브젠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금양의 임원이 자사주 처분하고 뭐 2차전지 쏠림 현상 완화 전망 때문에 뭐 웰바이톡이나 그리고 어제 장중에 뭐 에코프로비엠, 금양 모두 다 크게 장중 등락을 조금 거듭했고, 최근에 올랐던 자이글, DIT, 원준, 제이오, 금양 등이 모두 다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뭐 2차전지 때문에 시장이 좀 왜곡되고 시장의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코스닥의 수치는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의 보유자의 영역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뭐 그날 정리를 하느냐, 그 정도의 싸움이고, 어쨌든 뭐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해서 일부의 반등들이 나오긴 했지만 뭐 과연 재차 돌파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오르는 걸 보면서 따라 샀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과 함께 어제 종목들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넥스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KSP, T 로보틱스인데요. 뭐 로봇, AI, 반도체, 그다음에 뭐 자동화 시스템, 뭐 그다음에 조선 쪽 뭐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데, 뭐 말씀드렸던 업종 내죠. 순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업종 내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뭐 2차전지는 쉽게 지금 저도 잘 안 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는 그렇게 조금 오늘은 자리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 외로는 뭐 로봇주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T로보틱스가 어제 시간 외로 좀 높아서 과연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기 전에 어제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이번 주에 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드린 것 중에서는 뭐 제일 잘 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래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미래산업 뭐 지난주에 드리고 나서 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이제 신고가 다시 돌파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중 신고가 바로 앞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그 강세를 조금 더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돌파가 되면 다음 자리는 거의 4만원 초반대까지 열리게 되는데, 거의 뭐 이번 주 내로 다시 추가적인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8,000원, 29,000원에 드렸던 그 분들 그대로 상승 추세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SM도 다른 엔터주들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좀 이어가면서 어제도 강세를 또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15만원권까지는 그대로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드린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테스나 어제 반도체가 모두 다 약세를 좀 보이면서 두산테스나도 약세였고요. 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지만 전전일 저가 부근까지는 좀 왔던 상황이라서 오늘 다시 양봉이 좀 붙인다거나 양봉 시세가 좀 나온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더 보실 수 있는 자리고, 어제는 뭐 아침부터 반도체가 좀 약세였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뭐 어제 종가 부근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하루 더 보셔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가비스 뭐 아침에 잠깐 시세가 나왔던 터라서 이건 뭐 아침 시가로 뭐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고, 뭐 아침에 들어가셔서 바로 10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분들만 하셨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찍고 바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뭐 그걸 받는 건 좀 무리였을 거고, 그래서 오후에 좀 받으셨던 분들은 오늘 하루 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자리는 어제 종가와 저가 부분 다시 한번 더 공략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휴비츠 뭐 어제 엊그저께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돌파가 됐죠. 어제 시가로서 바로 그 자리가 왔었고요. 그 자리 이후로 쭉 뽑아주는 모습 보이면서 어제 15% 이상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역시나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 시세들 한 번 더 기대하셔도 됩니다. 물론 오늘 시가가 뜨면 역시나 10분에서 30분 이내의 시세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자, 그리고 미래산업은 실제 어제 매수 자리는 좀 없었습니다. 엊그제, 뭐, 지난주에 뭐 미리 하셨던 분들만 조금 더 힘들고, 어제 시가가 좀 높이 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자, 그리고 H홀딩스도 어제, 매수 자리가 없었어요.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면 전날 고가가 딱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조금 내림세를 보이면 장 초반에 살짝 내려서 출발하거나 뭐 상승 출발하더라도 흐르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제 H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떠버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자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아제강 지수도 애매하게 출발해버리니까 역시나 딱 걸려서 출발해버렸고, 그게 오늘 다시 양봉을 좀 뽑는다면 가능은 한 자리니까 일단은 뭐 20만원대 초반, 19만원대 후반대 보시고 19만 3천원, 4천원 깨지 않은 선이라면 한 번 더 양봉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역시나 애매한 출발은 불안한 마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일 고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목이 아니라면 불안한 흐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아침 시가 떠오르는 애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어제 양봉이 이미 나왔고요. 형태로는 세아제강 지주의 어제 음봉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전전일 음봉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가로서 이제 박스권 바로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어제 시가와 종가 사이에서 한 번 더 겹쳐지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21,000원 중초반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파가 된다면 이게 꽤나 오랫동안의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뭐 24,000, 5,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최근 뭐 AI와 함께 반등이 좀 나오는 업종들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쪽에 관련 종목 중에 좀 덜 오른 쪽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반등이 나왔고, 캔들은 겹쳐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26,000원 초반에서 25,000원 후반, 그리고 25,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으로 보시고 다시 3만원권 도전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는 뭐 지난주에 한번 드리고 나서 돌파가 이미 됐었죠. 8만원 되기 전에도 7만원 후반대, 7만 5천원, 7만 7, 8천원 이렇게 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상승 출파하고 어제 엊그저께 음봉 나왔는데요. 어제 잘 감싸놨고 오늘도 어제 8만 9천원 후반, 8만 8천원 중반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역시나 시가가 떠오르고 애매한 자리보다는 겹쳐지는 자리에서 돌파 시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얘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벼워진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엣지 로봇과 함께 AI 쪽에서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다른 AI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습니다. 반등도 늦었고 조금 한데 이제 22,000원 중후반, 중후반 조금 높게는 22,000원 초반까지도 가능은 하고요. 21,000원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26,000원 도전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SP 좀 뒤늦게 좀 오른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시총이 1,000억대라서 아침 시가로서 바로 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가 뜨면 10분 이내에 뭐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약간 내려서 출발할 경우에 캔들이 겹쳐지는 3,000원에서 3,000원 중반 정도까지는 좀 보시고요. 아래쪽으로는 2,9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들 좀 보시고, 이번에 3,200원까지 돌파가 되면 주봉상으로 꽤나 오랫동안의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로보틱스 어제 시간외로 조금 강세였을 거예요. 이미 돌파는 했었고, 그리고 21,000원대 이렇게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눌림목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 통해서 26,000원 초반에서 25,000원 후반 중반까지 가능하고요. 아침에 시가가 떠올라서 28,000원 이상 출발한다면 10분 이내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바로 하시지 못할 경우라면 고가에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고가에서 출발하고가 아니라 혹시라도 낮게 출발하면 그걸 좀 공략하시고, 아침 시가로 강세 출발하면 그거는 아침 10분 이내에 해결하실 분들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시간 외로 미국 증시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조금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달리 국내 증시도 이제 실적 발표도 있지만 에코프로의 영향들, 2차전지 시총이 큰 애들의 영향 때문에 약간 장중의 변동성은 어제와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소폭 하락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뭐 실적 발표,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서 이제 조금 손해를 봤던 애들, 조금 차트적으로 이탈했던 애들이 다시 회복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시 포트를 차근차근 또 쌓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종일 힘들 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